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11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12월 11일, 오늘 수요일이네요.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리고 이제 모레가 금요일이고요. 자, 금요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중요한 순간이 올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12월 15일을 전후로 주가가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지금은 상승을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요. 오히려 12월 15일을 전후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잠깐만요. YI가 아니고 잠시만요.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 지금 간망하고 있죠. 코스닥도 뭐 거의 뭐 간망이라 봐야 되고요. 뭐 소액 샀지만요. 어느 248억 샀죠. 간망은 아니네. 좀 샀죠. 기간이 코스피가 많이 들어왔는데, 기간 중에서도요. 여기 보시죠. 연기금 뭐 소액 매도, 코스닥 소액 매도, 연기금은 간망입니다. 매도 조금 하면서요. 다른 기관들 전부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간망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금융 투자만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금융 투자는요, 물론 기간은 기간인데, 이 금융 투자는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냐면은, 그, 뭡니까, 옵션에 좀 특화된 그런 기간이라서, 주로 옵션 쪽으로 이 금융 투자는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맞춰놓은 이 포지션, 그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 투자의 강한 순매수는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거에 대한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다른 기관들은 전부 지금 관망하거나 좀 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요. 외국인도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상황은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메이저들은 관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정보에서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위에 게 환율, 아래 게 코스피인데요. 지금 환율이 58을 그린 이후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119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194.7원이면 1195원까지 지난 고점 자리 비슷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젠가요, 환율을 보여드리면서 환율 차트를 세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환율이 다시 1195원까지 올라와서 요 환율 캔들과 요 캔들이 쌍봉을 만들면서 다시 환율이 빠지는 안이었죠. 빠지게 되면 요 자리 근처까지 1166원째, 1167원까지 빠진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자연히 상승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요 1파 하락, 2파 상승 정도, 그 다음에 다시 3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파동대로 가지 않고 지금 바로 급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이제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은요, 환율이 요 고점을 뚫고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1200선까지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에는 세 가지 안이었지만 이제는 딱 간략하게 두 가지 안으로 좁혀졌죠. 자, 지금은 전고점 근처까지 쌍봉 형태를 현재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모레 또는 월요일 날 환율의 방향성이 위로 가게 되면 코스피는 하락할 것이고요. 아래로 가게 되면 코스피는 상승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매매 동향에서 보셨듯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관망하고 있듯이 환율도 1195원 딱 중요한 길목에서 지금 현재 딱 맞춰놔 있거든요. 자,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듯 합니다. 환율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코스피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여러분께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승 쪽으로 변하게 되면 상승으로 베팅하면 되는 거고요. 하락으로 만약에 코스피가 무너지면 또 관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밑에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 놓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글쎄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 지금은 제가 좀 하락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환율까지 봤죠. 그 다음에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슈퍼리마요. 자, 슈퍼리마는 제가 어제 파동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4%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당분간 신규 진입 금지입니다. 그 다음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는 제가 어제 그젠가요, 제일바이오 5일선 정도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다른 개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유행하는 게 세력들이 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하지 않고요, 일단 그 자리를 한번 깼다가 그 다음날 바로 급반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중 반등을. 또 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11선을 깼다? 그러면 11선을 깨고 난 다음에 종가상으로는 그 다음날 바로 급반등 시키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5일선에 사시려고 달려들었다가 종가상 밑으로 빠져버리면 바로 5일선 깨졌다 생각이 드는 게 손절을 넣었는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받아서 그 다음날 바로 장중에 급반등을 시키는 건데요. 요즘 요런 쪽으로 요렇게 패턴을 세력들이 많이 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일바이오는 일단 반등이 들어왔고요. 저는 7,0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오면 제가 관심 가지겠습니다. 효승 ITX는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15,500원 정도가 오늘 고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5,500원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 자, 저는 15,400원, 450원 분할해서 미리 아침에 매도를 걸어놨었고요. 전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요, 사실은 제가 오늘 15,500원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사실 있거든요. 이 차트 보시면요. 자, 주봉 차트에 제가 예전에 걸어놓은 건데요. 자,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자리가 5% 상승 지점인데 제가 끊은 자리가 가격이 얼마냐면 15,758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15,750원에서 15,800원 정도, 아마 내일은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간이 좀 작아서 그냥 15,400원, 450원에 일단 팔고 빠져나왔습니다. 120분 봉을 보니까 너무 어리어리해서 쫄렸어. 일단은 남은 물량은 다른 사람 줘버리고요. 저는 최고점에는 잘 안 팝니다. 왜냐면 제가 간이 작았어요. 일단 수익은 챙겼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넷. 우리넷은 자, 어제 음봉을 맞은 자리를 오늘 장중에 다시 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11,750원까지요. 당분간은 11,750원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요. 그렇게 되면 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넷은요. 자, 보유하신 분들은 글쎄요, 뭐 그냥 뭐 예, 보유하신 분들 한번 보유 한번 해보시죠. 지금 21선이 돌아서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자는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하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좀 가장 찝찝한 구석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들이 홀딩해서 개인들이 끌고 가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0.09% 8천주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소진율이. 이 종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파동이 끝난 종목이긴 하거든요. 주봉선 제가 디프리를 먹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디프리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주봉으로 봐야 되나? 일본 주봉이 맞겠죠. 그래도 낫죠.
여기 한번 보시죠. 요 자리 월봉입니다. 월봉요. 요 자리 하나 보이시죠? 자, 여기요. 1파 상승요. 3파 상승요. 5파 상승. 이 종목은 월봉상 이미 큰 시세가 나온 종목이라서 그냥 뒤풀이 파동입니다. 이거는요. 뒤풀이요. 뒤풀이 파동은 적당한 지점에서 일단 빠져나오셔도 되고요. 물론 간이 크신 분들은 뭐 또 끌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이 종목은 네,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우선 당분간은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시장이 또 만약에 빠지면 같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봉상으로도 보면 자, 여기서 요까지요. 1파 상승, 2파 조정 나왔죠. 그 다음에 3파 상승, 5파 상승까지요. 주봉상으로도 자, 이 종목은 파동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짧게 먹고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 어제하고 오늘 연속으로 장중에 11,750원을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뺄 수도 있거든요. 그 빼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또 모르니까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세미콘도 제가 한 번 더 파동이 오늘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점 정도에 팔면 괜찮았죠. 자, 여기 봉우리 하나, 둘, 그 다음에 오늘 종가선 여기까지 왔으면 색 되는 건데 오늘 다시 꼬리를 달고 내렸거든요. 종가까지 버티지는 못. 어쨌든 종가상으로는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LB세미콘은 오늘 7,490원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5파가 완료가 됩니다. 그 자리는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5파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상으로요. 자, 이 종목도 당분간은 글쎄요. 저는 크게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관심은 계속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엔 애매한 자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반등을 준다면 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매도를 일단 대응하시고 상을 지켜보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자, 수급을 보면 기관은 다시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다시 좀 사고 있는데 지금은 기관 대 외국인의 싸움이지만 이 종목은 기관들이 그동안 계속 컨트롤 해왔던 종목이라서 어쨌든 기관이 판다는 것은 별로 기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좀 관망하겠습니다. 신규 매수자는요. 신라젠. 자, 신라젠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제도 말씀드렸고 요 자리에서도요.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를 14,3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한 번 더 양봉이 뜬다면 1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만약에 운이 좋아서 한 번 더 올라온다면 무조건 매도하시라. 강력 매도를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15,000원은 절대 다이렉트로 돌파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종목은 엄봉이 떨어져 버렸죠. 14,300원이나 14,500원, 어제 14,500원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번 팔아주시고 다시 밑에서 잡으셔도 되는데 한번 사시면 또 잘 안 파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더 갈 듯 하니까. 자, 그렇게 짧게 제가 맥점을 말씀을 드리면 또 짧게 매매하시면요 금방 손실 회복할 수 있거든요. 자, 또 이 종목은 다시 요 지점 13,000원 요 저점까지 아마 테스트가 들어올 듯 합니다. 일단은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12만 주를 팔았네요. 기간도 조금씩 팔고 있는데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요 전 저점 13,000원 근처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저점 매수할 기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저점 매수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끌고 가시면 그때는 요 파동이 하나 1파 상승 2파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파 상승 4파도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요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요 지점에 한번 3양봉이 나왔으면 요 지점에서 한번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시장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확률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거든요. 자, 신라젠은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강조하냐면은 요 지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 지점에서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때도 제가 그분들 때문에도 제가 신라젠을 계속 제 관심 종목에 넣어서 저는 매매를 전혀 안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 지점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만약에 이 종목이
전저점 근처까지 한번 만약에 내려온다면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또다시 저점 매수하셔서 이번에는 1파, 2파, 3파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요.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IK는 오늘 의외로 기습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 2935원이 저는 고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오르니까 좀 올랐던 거죠. 이 종목은 2,700원이나 2,71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얼마나 많이 빠져야 되나요? 거의 한 7, 8% 빠지나요? 네. 그러면 일반 개별 종목들도 한 10% 정도에서 7, 8% 정도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YIK가 2,700원 정도나 2,715원 정도 요 지점까지 오면 그때 저는 이 시장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금화를 대부분 좀 시켰습니다. 그다음 샘표. 자, 샘표는 아까 제가 매수를 조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뭐 차트가 이미 5일선, 10일선이 꺾였는데 여기서 큰 수익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단지 1%, 2% 떼기. 지금도 제 생각에서 한 1% 정도 올랐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냥 현금만 쥐고 있으면 좀 재미가 없고 심심할 것 같아서 뭔가 좀 쪼는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또 샘표 저점 매수 해봤습니다. 제가 산 가격이 39,000 아까 350원인가 300원인가 샀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1%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은 뭐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 보유하고 계십시오. 저는 요 시장을 샘표는 어쩌면 또 시장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렇게 꼭 가지는 않긴 한데 샘표가요. 어쨌든 뭐 샘표를 제가 매매를 하면서 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겸사겸사 들어간 거거든요. 또 1%, 2% 잠깐 또 단타 떼기도 하고 할 겸 했어요. 자, 여러분은 굳이 이 종목 굳이 달려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샘표가 아닙니다. 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등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오파가 남았죠. 1, 2, 3, 4, 5. 자, 오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한창재지요. 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또 한창재지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듯 합니다. 이월드도 아직 오파가 안 끝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번 더 빠져야 됩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일단은요. 자, KMW도 오늘 제가 조금 들어왔는데요. 아까 저점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 어제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자, 1, 2, 3, 4, 5, 5파가 끝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요 11선이나 21선 정도에서 지지가 될 듯한데 어제 외국인 수급이 너무 심하게 이틀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지 말고 요 지점요 1파 상승 구간 얼마나 47,700원 요 자리 근처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자리는 당장 깨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요 자리에서 요 이동평균선이 살짝 깨지는 지점부터 요 자리까지 살짝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47,700원이 오늘 바로 저점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저는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요. 이 종목이 시장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지 아니면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인지를 우선 제가 판단이 좀 잘 안 서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가 뭐 샘표 같은 경우는 옛날에였지만 요즘 별 힘이 없지만 뭐 SDN 태양광 주식이 태양광 관련 SDN이라든지 또 이런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수혜라기보다는 통신주니까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5G를 오늘 좀 유심히 봤었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제가 계속 봐왔던 종목이 KMW라서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포트에 오늘 좀 담았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적당한 시점에 봐서 좀 매도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매수를 못 하셨기 때문에 좀 관망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보기엔 내일 이 종목이 뭐 당장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아마 소폭 하락하면서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일단 한번 잘라주고 현금화를 할지를 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원인데 오랜만에 제가 신원 들고 왔습니다. 이제 또 대북주에 슬슬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때가 된 듯 해서요. 자, 신원은 뭐
조만간에 또 미국 뭐 누구 오죠. 와서 또 북한 뭐 한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슬슬 그런 말 놓으면 또 사 놓으셨다가 또 만나게 되면 한번 팔아주고요. 그렇게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할 듯 해서 여러분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사양봉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좀 조정하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죠. 다음 주가 온다 그랬나요? 네. 자, 대북주 신은뿐만 아니고 대하TI도 있고 많습니다. 자,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신은요. 차트 한번 볼까요? 분봉을 한번 봐야겠죠. 이 종목은요. 일봉보다 우선은. 자, 분봉 120분봉상은 좀 높죠. 약간 높은데요. 자, 파동 한번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갔다가 좀 밀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오냐면은 대략 한 18,050원 정도, 60원 정도 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18,065원 정도, 18,065원 정도. 일단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좀 거래가 붙고 시세가 붙으면 또 단기 매매가 좋은데 이 종목도 보시면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5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나온 지점이 5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신라젠도 아까 5파가 완료되고서 11선을 살짝 돌파하는 지점 어제요. 종가에 끝났다가 다시 한번 오늘 어제 그 다음날 음봉이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내일 음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금 조정을 주면 좀 이 종목 5일선 정도나 이런 분할 매수 좀 관심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특산지 누군지 우리나라 오게 되면 다음 주에 또 북한 뭐 얘기가 나오고 북한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한번 또 팔아주면 됩니다. 자, EM코리아 수소차인데요. EM코리아 차트가 또 괜찮아 보여서 이 종목도 자 하나 둘 셋 자 3파 상승을 마무리 짓고 자 다시 음봉을 맞았죠. 이 종목도 한번 5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은 매매하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조정을 조금 주면 지금 오늘 종가에서 만약에 매매를 사게 되면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만약에 조금 조정 주면 한번 받아서 조금 가격은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은 대략 한 4천 최대 한 4,400원까지 갈 수 있을라나요? 하여튼 내일 조정 주면 좀 한번 보시죠. 대신 손절은요. 11선, 21선 요 깨면 손절하는 걸 하고요. 자,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좀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파동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한 대략 4,6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제가 요런 매매를 짭짤하게 하죠. 요런 매매 계속 파동만 가시면서 한 방에 대박 쪽 종목도 좋지만 서로 이런 게 더 안전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종목 선택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저는 종목을 많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원래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이번에 제가 갑자기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EM코리아까지 우선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룽투코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룽투코리아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당장 요 11선이나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절대 요 자리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5,400원에서 5,5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오면 한번 잘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께 강하게 100%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냐면요, 5,700원이나 이런 가격에 물리신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5,400원, 500원에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팔게 되면 어쨌든 조금 손실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한번 잘라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 위험 관리를 할 때는 내가 만약에 매수가 실패해서 더 빠졌더라도 만약에 위에서 사신 분들은요, 또 그렇게 아까 신라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다시 밑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봐서 빠지면 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적절한 지점 잡아서 또 잡으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다음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거든요. 자, 룽투코리아는
요 자리에 어제 저 종가에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 실현이 나왔을 거고요. 제가 요 파주 깨면 매수하시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일단 깨고 다시 반등을 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들어왔고요.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이동 평균선이 미처 이 캔들을 따라오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은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관망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겠습니다. 시장 상을 좀 보고 신규 매수 진입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참 안타깝네.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네요. 제가 요 지점 한번 깨면 한번 매수하라 그러셨는데 또 마음이 급하셔서 그 전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매도 한번 하셔도 되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매도 못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보유 한번 해 보시죠. 룽투코리아도요. 뭐 이왕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음. 이 시장이 완전히 부러지지 않는다면 룽투코리아도 분명히 기회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 다음에 리메드가 문제인데요. 제가 리메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한테 내가 좀 잘못 추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뭐 제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리메드는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은 사실 썩 좋죠. 제가 차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차트 모양만 놓고 보면 사실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 추세선을 깼거든요. 이 박스권을 이미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모양만 놓고 보면 저는 여러분께 당장이라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12,700원이 이제 마지노선인데 12,700원까지 깨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제가 요 자리에서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다른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한 종목들 그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종목들을 좀 제가 한번 좀 몇 개 뽑아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매직 마이크로라는 종목인데요. 2015년도에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잠깐 좀 반짝 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2,000원 정도 했지만 결국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이렇게 800원, 9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월봉상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한 뒤에요. 엄청난 시세를 터뜨렸죠. 10배가 터뜨렸으니까 760원짜리가 7,1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죠. 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 코넥스에는 거래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매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코스닥에 일단 와야 또 이 물량들이 풍부해지니까 세력들도 좀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치매 관련주가 요즘은 또 대세이고 하니까 바이오주가 이 종목도 그에 편승을 해서 좀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약간의 매집 흔적도 보였고요. 하지만 그 매집의 흔적이 보이더라도 그런 세력이 어디까지 빼고 나서 주가를 들어 올릴지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을 보니까 매직 마이크로도 좀 뭐 반등을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훅 빼버렸거든요. 이렇게 2,000원짜리를 뭐 900원까지 뭐 반토막 만들고 난 다음에 긴 행보 이 월봉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지만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캔슬업 뭐 지금 정지가 되어 있네요. 캔슬업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요 월봉입니다. 요 자리에서 상징 이 종목은 바로 올려버렸어요. 이 종목은요. 바로 월봉상으로는 바로 그냥 올려버려 큰 시세가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요. 자 이런 경우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우리 저기 리메드는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겁니다. 요 캔슬업과 다르니까요. 아이진도 보시면 요 자리가 그가 상장 1200원 정도의 상장을 했는데 어디까지 4,4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 자리까지 매집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코넥스에서 매집을 하고 다시 여기서 또 매집을 또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4,400원까지 빼고 37,600원까지 올려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와버린 거죠.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저는 리메드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세력들이 과연 어디까지 빼고 나서 어디까지 매집이 되고 올릴지 그게 지금 좀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어차피 큰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진 한번 볼까요? 아이진도 보면 월봉입니다. 요 자리가 얼마냐? 이 종목도 만 한 300, 3, 400원에서 올랐다가 지금 4,400원. 좀 전에 아이진 말씀드렸나요?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할게요. 세원입니다. 세원요. 자, 세원도 보면 월봉상 뭐 2,000원 정도에 들어왔다가 423원까지 갔다 왔네요. 그러다가 뭐 2,400원 갔다 결국은 5,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집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세력 마음이라서 매집이 얼마나 잘 됐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들은 사실은 또 한 10분 정도는 좀 많이 샀지 않습니까? 조금씩 좀 샀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지금 어느 여러분은 얼마나 돈을 투자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력들이 많이 아마 열받았을지도 모른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퓨처캠 한번 보겠습니다. 퓨처캠도 보시면 이날요 16,600원 정도 장장을 했다가 퓨처캠이 좀 우리하고 좀 비슷했어요.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월봉상 이 16,600원을 종가상 깨지는 않았었거든요. 16,700원을 깨지를 않으니까 한번 37,000원까지 한번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지만 자 일단 월봉상 시초가를 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상요. 자 어쨌든 네 그 다음에 퓨처캠 나왔고요.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도 보시면 1933원에서 그냥 이 종목도 바로 올렸다가 조금 눌려졌다 그 다음에 쭉 가서 27,000원까지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코넥스에서 이 넘어오는 종목들의 대부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큰 시세가 한 번씩 나오는데 언제가 문제라는 거죠. 왜? 세력이 매집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자기들도 분명히 목표 그게 수량이 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리메드요. 자, 리메드 같은 경우는 자, 요 자리죠. 13,000원 요 자리요. 자, 기본적으로 이 13,000원이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덜 올려줘야 되는 지금 현재는 13,000원을 깬 상태거든요. 이 박스권을요. 자, 깬 상태라서 제가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물론 여기서 거래가 좀 터졌고 당연히요. 만약에 월봉상으로 꼬리를 달고 다시 13,000원까지 올려준다면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꼬리를 달고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3,000원만 더 올려준다면 또 우리가 쪼아볼 수가 있는데 매집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매집은 하고 있는데 언제 이 친구들이 매집이 끝나서 올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고요. 우리가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전략을 한번 짜 보시죠.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신규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간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망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요.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라서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자리 말고 11,000원 근처 11,000원에서 11,3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밀고 내려온다면 11,300원까지 11,000원까지 안 오더라도 11,300원까지는 순간적으로 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고 내려오면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고요. 만약에 밀고 내려오더라도 11,000원까지 터치하면은 좀 곤란할 듯 합니다. 너무 밀려지니까요. 11,000원, 200, 300원, 3, 400원 정도까지 밀고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그때 한번 잡으셔가지고 12,000원을 다시 그날 바로 12,000원을 다시 후다다닥 올리는지를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매수자들은요. 지금 사지 마시고 애매한 자리니까 11,000원 초중반까지 밀고 내려오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하셔서 그날 바로 12,000원까지 밀고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12,000원을 넘기지를 못하면은 만약에 그날 바로 넘기지를 못하면 저는 바로 여러분께서 11,000 아까 초반에 샀던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일단 던지고 수익 차익 실현하고요. 기존에 보유한 물량만 한번 들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근데 그때 샀는데 12,000을 버티고 있다가 12,000을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이 자리가 지지가 돼서
또 내일 또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제가 보기엔 또 12,150원까지 한번 테스트는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지지된다 하더라도요. 아침에 조금 뭐 1, 200원 잠깐 갭을 띄울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또 이 박스가 12,150원에서 12,500원 요 구간 정도, 550원 요 구간 정도 일단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아마 방향성이 나올 듯 하거든요. 그 이후에 만약에 12,150원이 이탈되면 이 종목은 다시 순간적으로 11,000원 얼마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까지요. 11,000 초반대 정도까지나 이 정도까지요. 그때 잠깐 잡아서 다시 한번 12,000원 근처에 한번 던져주셔도 됩니다. 단기 매매는 되니까요. 단타라도 그렇게 추가 물량이나 신규 매수는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만약에 12,000원을 종가상으로 다시 올라서면 12,000원을 종가상으로 그때는 좀 보유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한번 물량 트기 마지막 물량 털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11,000원을 했는데 12,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계속 또 11,000원 뭐 초반까지 다시 대밀린다든지 저점을 다시 깬다든지 한번 끝반등이 들어온 자리 저점을 다시 깬다든지 해서 11,000원 초반의 종가에 끝나면 그때는 위험합니다. 11,000원 초반의 종가가 끝나면 그때는 저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물론 언젠가는 올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거 아니냐면 제 생각에 운 나쁘면 만약에 재수 없으면요 8,500원 정도 8,000원까지 또는 9,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릴 수 있다는 거지 밀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제가 이제 높아심에 최악일 때는 또 그럴 수도 있다. 시장상이 안 좋다 보면은 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전략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하지 마시고 11,000원 초반 정도에서 잡으셔가지고 홀딩하시 12,000원 돌파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종가상요. 아니면 12,000원 근처만 다시 한번 잘라주고 다시 한번 밑에 또 잡으시든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는 자, 순간적으로 가능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길게 보면 저는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저한테 물으시는데 지금 당장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 늪에서 헤어나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 지금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죠. 신규 매수자는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자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올라간다면 운이 좋아서 그냥 있는 물량대로 그냥 받아. 근데 제가 보기엔 당장 13,000원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또 그 위에 또 13,500원이 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알아서 아까 제가 다른 코넥스에서 상장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좀 이렇게 한번 레벨 다운을 시키고 나서 물량 매집을 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종목도 물론 한 두 종목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좀 언젠가는 올라갈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저는 이 종목에 제 현금 비중이 10%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효승 ITX가 저는 30% 들어있는데 제가 효승 ITX에 지금 관심이 많은 게 좀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어. 이 종목이 지금 온통 뭐 신경이 여기에다 쏠려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을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께 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라서 뭔가 나보다는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달려든 건 압니다. 저도 물론 매집 흔적을 봤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오릅니다. 이번에 뭐 11,000원 초반 찍고 또 그 바닥에서 잡고 올라갈지 아니면 8,500원이나 이제까지 밀렸다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이 종목은 제법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11,000원 초반에 신규 매수하나 추가 물량은 11,000원 초반에 잡으면 안 되면 11,000원 건져 손절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깨면요. 그러면 손절 금액이 작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또 좀 또 긴장되는 순간이 또 나올 텐데 당분간은요 제가 제일 가장 걱정되는 게 시장이 지금처럼 안정돼 있는 상태면 리메도 혼자 빠지진 않는데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근데 시장이 안정되지는 못하고 만약에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뭐 금요일이나 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량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10% 20% 절대 이상 많이 넣으시면 한 방에 또 견디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8,500원까지 내려오면 내가 추가 물량 그때 다시 집어넣을 그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100%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제가 그런 의도로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 종목이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뭐 절대 많이 넣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운이 정말 우리가 나빠서 8,5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저도 제 가진 모든 뭐 물량을 다 동원해서 그때 차라리 사서 평균당을 낮춰버리면 부담이 덜 하거든요. 자, 그런 의도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어려운 얘기고 너무 힘든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치매 치료 관련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땐 저는 이 종목은 8,500원까지 빠져서는 될 종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자리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저는 저점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또 우리 물량들이 좀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쪽지를 좀 드려봤기 때문에 우리 물량들도 좀 있고요. 또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 뭐 트리비에 어떤 뭐 최승욱이 그 사람이 추천을 했다면서 이 종목을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 그분은 정말 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세력이 아마 짜증이 많이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물량만큼은 저는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11,000원 초중반대에서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상황 변동에 따라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